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의 백화점, 바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고객분들이시라면 국내의 유수한 벤더 솔루션을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하시어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인프라부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공공, 금융, 민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솔루션 니즈를 가진 고객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검증된 상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솔루션 니즈를 채워줄 상품들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마켓플레이스의 상품을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솔루션을 안내드리는 세션이죠. 솔루션 쇼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의 주요 상품 안내부터 이용 신청 방법까지 고객분들께서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SGA 솔루션즈 길영훈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솔루션은 바로 가장 완벽한 서버 보안 솔루션 레드캐슬입니다. 레드캐슬은 시스템 내 주요 자산인 파일의 접근 통제 정책을 행위 주체, 접근 권한, 감사 정책 등을 마법사 기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험 명령어의 우회 실행 등의 스텔스 공격까지 모두 탐지하고 커널 기반의 접근 차단으로 우회 공격을 차단하는 스마트한 보안 솔루션입니다. 또한 레드캐슬은 네이버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서버 보안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상화 기반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레드캐슬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마켓플레이스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오늘 솔루션 쇼케이스에서 서버 보안 솔루션 레드캐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GA 솔루션즈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저희 서버 보안 제품인 레드캐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에 대한 콘텐츠 부분인데요. 간단한 저희 회사 소개 부분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의 그 필요성과 기타 기능들, 또 주요 제품인 저희 레드캐슬에 대한 제품의 개요, 그다음에 구성, 기능, 그리고 실제 그 고객에 납품됐던 구축했던 클라우드 사례들, 나머지 쪽에서는 데모 쪽 저희 제품에 대한 데모를 좀 시연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 SJ 솔루션즈에 대한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한 130여 명 되는 저 회사고요. 송파구 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 개발 솔루션을 다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CC 인증이라든지 특허 일부분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립 연도는 한 2002년도고요. 한 20년도 됐습니다. 저희 이제 서버 보안 같은 경우는 그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2년도 정도에 레드게이트라는 회사에서 개발이 됐고요. 2015년도에 저희 SJ 솔루션즈가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군에 이제 여러 가지 제품군이 있는데 위에 보시면 약간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 보이스아이라든지 그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래밍 RCS들, 실제 21년도 쪽에서는 이제 그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도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사업 분야에 좀 내용이 있는데요. 뭐 시스템 보안 쪽 부분과 그다음에 차세대 보안 솔루션 사업, 클라우드 쪽 사업 조금 있고요. 운영 사업 쪽,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쪽, 백신 쪽이죠. 물리 보안 쪽 좀 사업도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보안 부분인데요. 보안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저희 그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이제 인프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IT 인프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과 실제 클라우드에서 운영했을 때 그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기존의 그 인프라 운영 환경에서 IDC 운영 환경에서보다는 그 관리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 서비스하는 부분이 좀 간단한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좀 예상치 못한 트래픽에 대한 폭주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건 이제 클라우드에서 주로 제공하고 있었던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로드 밸런싱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장애 없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 실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이런 장애라든지 그 트래픽 폭주에 대해서 대응하기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 환경 쪽에서 하다 보면은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는 모든 보안에 대한 취약점은 비인가된 접근에서 시작을 하고요. 비인가된 접근을 시작해서 시스템 취약점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들,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휴먼 에러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 내부 사용자들, 내부 관리자에 대한 실수들, 잘못된 명령어라든지 잘못된 접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보안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가트너의 그 조사했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실제는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사용을 안 한다는 게 한 67%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보안 기능을 이제 크게 따지면 기존의 그 보안 위협 부분하고 클라우드의 고유 보안 위협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기존의 보안 위협 부분들은 그 내부에 든 데이터에 대한 손실, 유출에 대한 위협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해킹으로 인한 데이터 변조 부분, 그리고 사용자의 접근을 통한 인증 및 권한의 관리 이런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기존의 보안 위협 부분에 대한 통제 부분은 네트워크 부분에서 많이 통제를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악용들, 그런 그 보안의 취약점을 통해서 서비스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근데 클라우드 쪽은 이제 기존의 그런 보안 위협과 약간 틀린 부분들이 뭐냐면 하이퍼바이저 부분에 대한 위협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상 환경에서 VM에 대한 내부 공격들,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API 제공으로 인해서 접근되는 그런 위협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보다는 클라우드 환경 쪽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이걸 내부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많이 넘어가는 환경들이 많습니다. 하이브리드 쪽으로 이제 따지면 내부에는 DB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실제 웹 서비스나 와스 쪽은 뭐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고객사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공공기관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들, 일반 업체에서도 많은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클라우드 쪽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실제 그 네트워크 쪽에 보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의 환경에서는 중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클라우드는 횡적으로 많은 트래픽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 간에 이동하는 부분,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런 악성 행위에 확산이 노출되는 대응이 좀 필요하게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보안 사고에 대한 사례 부분인데요. 알고 계신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조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캡살 1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부분들이 19년도에 좀 있었고요. 이건 와프에 대한 이제 잘못된 구성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웹방화되겠죠, 와프는. 그리고 인도의 혼다 자동차에 대한 유출, 민감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 밑에 보시면 S3 버킷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AWS, 아마존 AWS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에서 나왔던 사고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주요 보안 사고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2015년도부터 쭉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클라우드에서 사용자의 실수라든지 내부에 대한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나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고객사 실수도 있지만 제공 기업에 대한 실수 부분도 많이 포함을 한다는 거죠. 실제 이제 저희 서버 보안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버 제품 이름은 레드캐슬이라는 제품명을 가지고 있고요. 시스템 접근 제어를 하는 제품인데 실제 서버에 에이전트가 깔아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제품의 개요 부분입니다. 내용이 엄청 많이 있는데요.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구성은 서버에 에이전트를 깔고 그다음에 서버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매니저가 별도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매니저는 그 사용자 PC나 아니면 보안관리 서버, 아니면 이런 관리 서버 쪽에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UI라고 생각하시면, 콘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콘솔을 통해서 서버에 깔려있는 서버 보안에 대한 에이전트에 대한 접근 통제, 정책을 놓고 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로그에 대한 조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본 구성이고요. 그런 로고들을 서버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기 힘들다 보니까 이 로고에 대한 별도에 대한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또 제품들이 또 별도로 따로 존재를 합니다. 저희 제품명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캐스라는 제품명이 있고요. DB의 그 로고를 모든 서버에서 발생한 그 서버와의 관련된 로고 또는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시스 로고 같은 걸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를 통해서 특정 UI를 통해 가지고 이걸 보고서 형식으로 출력을 한다든지 조회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주요 기능이 있는데요. 그 주요 접근 통제 기능인 부분과 통합 관리 기능, 그다음에 통합 감사 기능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주요 접근 통제 기능으로서는 서버에 있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방식의 방화벽 기능, 서버 자체 방화벽 기능이 존재를 하고요. 로그인 서비스 통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로그인 서비스 통제 부분은 이 기존의 그 방화벽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방화벽 같은 경우는 IP나 포트를 가지고 제어를 하지만 로그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명을 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FTP라든지 뭐 SSHD 이런 명을 가지고 존재를 제어를 하는 부분이고요. 계정에 대한 전환 통제 부분들, 그다음에 명령어 통제 부분들, 파일 접근 통제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 관리 기능 같은 경우는 정책에 대한 백업이라든지 보고서에 대한 뭐 생성 기능들, 그다음에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들이 포함되고 있고요. 통합 감사 기능 쪽에 좀 보시면은 사용자에 대한 감사 추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되는데요.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서버 보안 레드캐슬의 특장점 부분이 좀 있는데요. 서버 보안 제품은 일반적으로 저희 국내에 있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동일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안 커널을 기반으로 하는 그 보안 모델을 가지고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적 접근제어라고 얘기하는 랩기는 임의적 접근제어라고 얘기하는 그 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역할 기반을 접근제어라는 알백이라는 모델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 파일 접근 통제 기능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뭐 파일 접근 통제 기능 중에서는 되게 좀 편하게 그 정책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마법사 기능도 좀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의 이제 사용자 행위 추적 기능이 있는데요. 사용자 입출력에 따른 이제 그 행위 추적 기능과 실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커널 내부적으로 만들어지고 추적되는 행위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는 커널 사용자 추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IP 버전 6에 대한 그 필요성과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부분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뭐 라이선스 관리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영 환경은 기존의 그 유닉스라든지 뭐 리눅스, MS의 윈도우 부분도 모두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는 뭐 공공기관 포함해서 일반 민속업체들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가상화 환경 지원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뭐 젠서버라든지 아니면 VM웨어, 뭐 스트릭스 이런 그 하이퍼보이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품의 구성 부분인데요. 가장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서버에 에이전트를 깔고 그다음에 관리자 PC라든지 아니면 관리 서버에서 매니저 UI를 깔아서 관리하는 그 투티어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에는 에이전트를 깔아야 된다. 그리고 관리자는 화면을 통해서 UI를 통해서 정책을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조회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많은 서버를 관리하다 보니까 발생된 로그는 서버에 오랫동안 저장을 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는 로그만 따로 단독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솔루션이 존재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캐슬인데요. 엔터프라이즈 캐슬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티어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통합 보안 정책 관리라든지 통합 로고 관리, 보안 리포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확장된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서버 보안 레드캐슬 에이전트를 포함해서 엔터프라이즈 캐슬, 그다음에 이 엔터프라이즈 캐슬에서 만들어지는 로고라든지 아니면 이벤트에 대해서 3D 환경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주얼 캐슬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서버에 로그인하거나 아니면 파일에 대한 제품 통제를 할 때 2차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오스캐슬이라는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오스캐슬은 2차 인증을 통해서 뭐 사용자가 그 서버에 로그인하거나 아니면은 파일에 접근할 때
OTP라든지 아니면 ALS, 기존에 많이 썼던 뭐 PKI 인증서라든지 파이도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OTP를 가장 많이 쓰고 계셔서 OTP를 저희가 많이 구성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기존의 레드캐슬과 그다음에 확장된 저희 제품군에 대한 좀 내용입니다. 그 서버1의 이제 주요 기능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 서버1의 기술은 이제 그 커널 레벨에서 직접 그 중간에 사용자가 내렸던 명령에 대한 후킹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강제적 접근 제어 부분이라든지 인적 접근 제어, 그다음에 역할기관 알백 같은 경우도 이 후킹을 가지고 저희가 그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보시면은 저희 제품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왼쪽에 보시면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2차 인증을 받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중간에 앞단에 그 방화벽 기능과 그다음에 사용자 로그인 서비스를 통한 타임이라는 모듈과 10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인증을 받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또 사용자가 실제로 그 뭐 쉘을 부여받아서 터널에 명령어를 날릴 이후에 행해지는 내용인데요.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레퍼런스 모니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시스템 콜에 대한 넘버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넘버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후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일부 명령어, 뭐 LS가 됐든 뭐 셧다운이라든 이런 명령을 쳤을 때 그 저희가 정해놓은 폴리시 정책에 의해서 비교를 하고 그 비교된 정책과 그 언로그냐, 디냐이냐에 따라서 OS의 명령을 날린다면 리턴 받아서 실행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는 이 부분을 눈치채지는 못하지만 중간에 저희가 하나의 레이어죠. 레이어를 깔아가지고 그냥 후킹해서 그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요 기능 중에 이제 방화벽 기능이 있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OSI 7레이어 부분하고 TCP/IP 4레이어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의 그 서버 보안 제품들이 보통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연성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 로그인했을 때 사용자가 서버에 로그인했을 때 가장 앞단에서 막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로 로그인한 이후에 응용단에서 동작을 하는 방식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사용자가 접근을 했을 때 정책과 비교했을 때 로그인 자체가 프롬프트 자체가 안 뜨는 거죠. 타사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가 뜬 다음에 그 비교를 해서 차단을 하지만은 저는 프롬프트 자체가 안 뜰 수 있는 안 뜬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방식이고요. 좀 더 강력하고 가볍게 돌아갈 수 있는 방화벽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 중에서 파일 접근 제어 부분인데요. 이 파일 접근 제어 기능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을 좀 손을 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순서대로 목록을 만들고 그 접근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접근 권한에 대한 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세부적인 요건을 또 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걸 적용하겠냐 아니면은 로그를 남기겠냐는 또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 정책을 넣겠냐는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인스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법사 기능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룰을 만드는 거죠.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예로 하나의 룰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룰을 넣었을 때 실제로 사용자가 이런 프롬프트에서 명령어라든지 파일을 만들었을 때 차단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실제 루트 사용자가 이 백도어란 파일을 만들었을 때 위반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용자에 대한 그 파일 접근 통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접근 통제 기능 중에서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같은 확장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러 개의 파일을 일괄되게 그룹핑 시켜서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와일드카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exe라든지 모든 것.뭐 JSP, PHP, 뭐 BAT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그룹핑해서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감사 행위 추적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커널 수준의 사용자 추적 부분이 있고요.
사용자에 대한 입출력에 대한 추적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수준의 사용자의 추적 부분들은 실제로 사용자가 서버에 로그인했을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부적으로 프로파일을 적용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쉘을 부여받는다든지 기타의 그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스크립트가 적용된다는 부분까지 저희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대한 내용들을 왼쪽에 보시면 사용자별로 또는 IP별로 시간대별로 조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 부분에서는 실제 사용자가 로그인한 이후에 내렸던 명령어에 대해서 입출력값을 가지고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용자가 ls 명령어는 입력이 되는 거고요. 실제 ls에 대한 출력 부분은 리스트 되겠죠. 그 두 부분을 조합을 해서 출력해서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그 세션을 맺고 끊었던 부분과 현재 맺고 있는 세션에 대해서도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현재 원격에서 붙어서 하고 있는 행위도 관리자가 그 매니저를 통해서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 부분에서 이게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그 좀 대응으로 저희가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처음에는 한 대, 두 대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이게 사용량이 많아지거나 많은 대역폭이 필요했을 때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 가지고 스케일 아웃이 됐을 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서버 보안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건 서버 라이센스를 부여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제품이고요. 실제로 외부에서 뭐 수십 대가 됐던 수백 대가 됐던 거는 이 라이선스 매니저먼트를 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 라이선스 부분들은 나중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뒤에 나오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 중에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토 스케일링 기능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뭐 오토 스케일 아웃이 됐던 인이 됐던 간에 앞에서 봤던 그 라이선스 매니지먼트 모듈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고 라이선스 회수라든지 업데이트 또는 회수 체크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뭐 고객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쓰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걸 하다 보면은 이제 라이선스 저희도 이제 그 서버마다 에이전트가 깔리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 라이선스가 서버마다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서버에 에이전트가 깔리고 그런 라이선스 관리를 하기 위한 부분들이 클라우드에 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지금 화면이 지금 저희가 작년 초에 이거 좀 AWS 환경에서 이걸 테스트를 한 부분인데요. 그때는 아마 네이버 클라우드 쪽에서 그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부분이 아마 안 돼서 제가 따로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주고 뭐 CPU 사용률이 몇 퍼센트 이상일 때 오토 스케일링해서 이 라이센스 서버 동작 유무라든지 매니저에서 이 에이전트가 잘 동작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 연동해서 로그 수집하고 저장하는 부분들을 스캔을 좀 캡처를 해서 만드는 자료고요. 이 부분은 뭐 오토 스케일링이 되더라도 보안 감사 로그, 실제 감사 로그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저장이 따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중에 이 로그 엔터프라이즈 캐슬에서 저장된 로그는 수집해서 그 보고서라든지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후에 뭐 감사 추적에 활용할 수 있으며 또는 그 오토스케일 아웃이 되더라도 수집 시간차에 따른 분리 감사가 추적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테스트를 해서 완료한 부분입니다. 이제 서버 보안의 기능을 좀 막 나간 기능인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구분을 보시면은 서버에 대한 접근 통제 기능 중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윈도우를 좀 포함되고 있는데요. 서버 방어적 기능과 로그인 서비스 통제 부분, 그다음에 공유 폴더 접근 통제 부분 윈도우만 포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정에 대한 통제. 계정에 대한 통제 부분은 실제 유닉스나 리눅스 부분에서 만들어진 숲 커맨드를 통제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 위임 통제 기능이 있는데요. 특정 권한을 다른 뭐 상위 권한이라든지 유튜브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임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권한 기능, 위임 통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일 접근 통제 기능은 명령어 통제. 명령어 통제 같은 경우도 뭐 정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IP 또는 맥 주소를 통해서 시간에 따라서 통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와일드카드를 지원합니다. 그 파일 접근 통제 부분에 대해서도 와일드카드를 지원하고요. 실제 명령어 통제 부분하고 파일 접근 통제 부분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무결성 통제 부분도 있는데요. 그 파일에 대한 무결성 검증 해시값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이제 검사를 해서 변조되면 알려주는, 알람을 띄워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이슈가 됐던 SEMUID라든지 SETGID, 이런 타입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유조 또는 새로 생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한다든지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해킹 방지 기능도 약간 포함하고 있고요. 알고 계시는 CH 루트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스니핑 탐지 기능, 피퍼 공격, 그다음에 하드링크, 심볼링크에 대한 탐지 기능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바인딩된 포트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걸 잡아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BA 부분은 관리하는 부분이어서 로고에 대한 통합 관리 부분, 정책에 대한 통합 관리. 정책에 대한 통합 관리 같은 경우는 템플릿 기능을 제공해서 그 템플릿을 만든 다음에 동일 서버에 배포하는 기능이 포함되고 있고요. 특정 서버의 일부 정책이 틀리다 했을 때 백업한다든지 리스토어에서 다시 복구하는 기능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관리하는 부분은 앞에 봤던 라이선스 매니지먼트 모듈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행위 감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T2I 모니터링과 사용자 추적 기반의 커널 기반의 감사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접근 통제 감사 기능은 위반 감사냐, 실제 위반을 해서 나오는 로그냐, 아니면 허용 감사냐, 허용하고 로그를 발생시켜주냐,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무결성 감사도 위반했을 때 변조된 파일에 대한 감사 로그를 뿌려주고 있고요. 정책 감사 기능은 서버 보안의 실제 서버 보안의 모듈에 대한 구동, 정지 또는 보안 정책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생성, 수정, 삭제에 대한 부분도 감사 로그에 기록을 해서 나중에 어떤 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서 이런 정책과 서버 보안의 운영을 내렸냐, 운영 부분에 대해서 로그를 저장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입 방안과 사례 부분인데요. 우선 소규모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버의 에이전트와 그다음에 관리자 PC라든지 관리 서버에 매니저만 깔아서 운영하는 환경을 보통 50기가에서는 구성하고 있고요. 대규모 환경, 100대가 넘어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로고에 대한 저장 기간이라든지 용량 또는 나중에 사후의 감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캐스를 구성해서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도입 사례가 좀 나와 있는데요. 한국정보화진흥원부문과 창업진흥원, 그다음에 캐리스죠. 한국교육정보원과 한국사회적교육진흥원, 하나자산운용 쪽에 지금 구축이 된 상태고요. 타사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누타닉스 쪽에 아마 구성이 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누타닉스도 클라우드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VM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VM보다는 좀 한 단계 위인 HCI 시스템 플랫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IBK라든지 한패스, 국회도서관 쪽 이쪽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드릴 건 저희 제품하고 제품에 대한 화면 부분하고 나중에 저희가 CWPP 제품이라는 걸 만드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데모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버 보안 레드캐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레드캐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니저 화면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릴게요. 이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 매니저에는 어떠한 로그라든지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PC에 통신만 된다면 매니저만 하실 수 있고요. 모든 로그라든지 정책 부분들은 실제 에이전트가 깔려있는 서버에 모든 게 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매니저 UI는 실제 로그인 했을 때 이 왼쪽에 번개 표시가 보이는데요. 이 번개 표시가 보였을 때는 모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만약에 끊었을 때는 이 번개 표시가 사라지고 메뉴에 대한 활성화 부분들이 약간 틀려집니다. 좀 틀려지시죠? 여기 보시면은 밑에 부분과. 그래서 활성화된 부분을 보시면은 서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정보, CPU, 디스크 정보도 일반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서버 번의 모든 기능들이 정책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방화벽 기능, 그다음에 서비스 제한은 경유제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유제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 게이트웨이 방식에서 약간 이슈했던 내용인데 서버 간 경유 통제들, 그러니까 한 서버를 통해서 다른 서버로 못 넘어가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크게 따지면 외부 접근 통제 기능과 내부 접근 통제가 있죠. 외부 접근 통제는 외부에서 들어올 때 통제하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외부 접근 통제 같은 경우는 내부의 사용자들, 실제로는 관리자 부분, 파일에 대한 접근 통제, 또는 명령어 통제, 이런 분들을 모아놓은 메뉴들이 한 세션에 모아져 있습니다. 파일 접근 통제를 보시면은 해당 메뉴를 눌렀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간략하게 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저희가 정책을 하나 넣어봤는데요. 쉽게 아시겠지만 etc 밑에 호스트 파일에 대해서 이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RWX 퍼미션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더 많죠. 그래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접근 권한 자체가 기존의 RWX 부분이 아니라 8가지 부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트라든지 딜리트 또는 리네임 한다든지 ch모드, chw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로그를 남기는 부분도 이 8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2차 인증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허용 로고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부분도 로컬 사용자에 대해서 할 거냐, 그룹에서 할 거냐, 이 부분도 포함돼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사용자들은 OS에 존재하는 사용자들입니다. 이 사용자를 가지고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이런 스케줄도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캡처돼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스케줄 가지고 정의를 하실 수도 있고, 실제 허용 로고를 남기는 부분, 그리고 또 팝으로 띄울 거냐, 메일로 뿌려줄 거냐, 만약에 SMS 서버였으면 폰으로 날려줄 거냐, 아니면은 프로세스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죠. 밑에 보시면 UID 접근 통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좀 특별한 기능인데요. 초기 사용자에 대한 계정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라클이라는 계정이 특정 파일을 못 주게 막아놨는데, 허용하도록 막아놨는데, 루트 사용자는 그걸 할 수가 있죠. 근데 초기 사용자가 오라클로 들어오지 않으면 루트 사용자도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초기 사용자를 기억하고 있다가, UID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정책을 진행시켜주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다는 거죠. 아이노드 값이 변경돼도 실제 추적에서 일반 시스템 접근 제어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죠. 아이노드 값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아이노드 값을 가지고 추적해서 통제를 하는 부분이 좀 틀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관리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용자 목록들은 실제 OS에 대한 사용자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생성하거나 삭제하거나 패스워드 변경한다든지, 수정 메뉴를 좀 눌러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마법 설정되어 있죠. 그룹은 어디고, 쉘은 뭘 쓸 거냐, 그리고 이런 그룹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일반적으로 따지면 계정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을 시키는다든지, 암호에 대한 에이징 기능, 아니면 만료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괄적으로 패스워드 변경하는,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 변경하는 그런 기능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쭉 보시면은 이제 사용자 권한 유인 기능이라든지 2차 인증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감사 기능은 잠깐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죠, 이렇게. 세션별로, 시간대별로 돼 있고, 했던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요구로 인해서 무슨 쉘을 부여받고, 환경 부여받고 했던 행들이 쭉 테스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이제 커널에 대한 부분이고, 모니터링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거 안 나와 있네요. 여기네요. 보시면은, 이것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용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차 인증을 하면서 실사용자, 자연인을 연동해놔서 실제 같은 계정이지만은 이 사용자가 누구라는 것까지 다 표현이 되죠, 이게. 같은 계정으로 들어왔지만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눌러서 재현을 해보면은 이런 화면이 되죠, 아까 봤던. 그리고 재생을 했을 때 이런 실제로 했던 행위들이 쭉 나와서 사용자 감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접속했던 이력도 조회가 가능하고, 현재 세션에 대한 조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자 감사 기능 2가지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라이선스 연동 기능 설정은 아까 라이선스 모듈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서버 보안 매니저에 대한 환경 구성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어떠한 룰도, 어떠한 정책도, 로그도 존재하지 않고요. 서버에 접근을 해서 거기에 있는 로그라든지 정책을 불러와서 보여주는다는 거. 이게 좀 약간 틀립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상품에 대한 소개를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솔루션 웨비나를 통해 안내드린 상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마켓플레이스 솔루션 신청 및 문의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홈페이지 상단에서 마켓플레이스 탭을 찾아주세요. 그 다음 마켓플레이스 검색창에 솔루션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솔루션 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이용 신청 또는 문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담당자가 즉각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솔루션 쇼케이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